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골 농막에 대해서 뭐 농막이 불법이니 아니니 뭐 해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인터넷 딱 보니까 농막에 대해서 막 문제 또 되게 대대적으로 막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신고는 농막인데 실제로는 전원주택 농촌 불법 농막이 기승을 부린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도시 분들이 이제 그 전원 시골에서 이제 텃밭 농사를 하다 보면 뭐 한 며칠씩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제 농사철에는 며칠씩 진짜 먹고 자고 거기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필요한 거를 갖다가 조금 만들다 보면, 그리고 또 농막 주변이라는 거죠. 농막 하나만 딸랑 놓고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조금 꽃도 키우고 이렇게 아름답게 해놓을 수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걸 갖다가 뭐 전원주택으로 해가지고 뭐 신고도 않고 뭐 그렇게 한다, 활성화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우리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도시분들이 주말 농사나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내려와서 농사를 좀 지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농사철에는 거리가 멀면 뭐 며칠씩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만약에 거기서 농막이 없다면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신고는 농막을 했고 실제로는 뭐 전원주택처럼 생활하는, 이거는 진짜 이런 분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막은 뭐 여기 인터넷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농막은 잠시 쉬는 곳이고, 일하다가 잠시 쉬는 곳이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농막 기준이 6평이거든요. 6평. 바닥 면적이 6평이고, 그 다음에 위에 지붕 그 높이가 아마 4m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자,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다라면 6평 안에 경운기 한 대가 들어갔어요. 자, 경운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농기구 같은 거 하다못해 관리기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나름대로 거기에 농기구를 몇 개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어디서 쉬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그리고 세면대는, 그러면 되겠네. 경운기를 만약에 한 대 집어넣었으면은 거기다가 경운기 그 뒤에 짐 실는 데 있잖아, 트레일러, 거기다가 이불 깔고 거기서 자면 되겠네. 우리 그 기자분 저기 그 전원주택 해가지고 뭐 실제로 농막으로 신고해갖고 전원주택 그럼 그 만약 불법 저지른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일하다가 여름에 한번 잡으라는 것도, 체험하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거 공감하죠?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시골에 살면서 뭐 이런 농막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한여름에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농막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그 주말 농장이나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농막을 짓고 그냥 농막을 갖다 놓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많아요. 뭐 거기서 주거하는 사람들도 일을,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농한계에는 거기에 없지만 거리가 멀어서 거기에 농사철에는 거기서 주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은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계속 그 땅이 좋아서, 뭐 재배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농촌에서 그래도 농막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거기에다 경기 집어넣고 관리기 집어넣고 그 좁은 공간은 뭐 어떻게 하라고, 개돼지처럼 그렇게 살으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솔바이농원 구독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걸 갖다가 농막을 갖다가 좀 더 개조를 해서 좀 평수를 넓혀서 진짜 전원주택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이렇게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못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완전히 오지 같은 데는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있어도 일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말 농사 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농막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나마 텃밭 농사를 조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그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없었다면 농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4, 5년, 10년 후에는 농촌에 정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없다니까요. 저도 집이 충북 제천 그 시골 마을 두학동이라는 데인데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거의 몇 채 정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갖고 만약에 4, 5년 돼갖고 뭐 앞으로 길게 한 10년 정도 있다가 대부분 거기에 마을 분들이 뭐 80 넘으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돌아가신다라면 그 이후에는 그 많은 땅들 누가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보면 기농기촌을 갖다가 엄청 막 장려를 하잖아요. 왜냐면 앞으로 사실 농촌에 사람이 없는데 그 많은 농토를 갖다가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코로나 때문에 농촌에 사람이 정말 없어요. 작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때보다 외국인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그 인력사무소 같은데 일당이 하루에 많게는 5만원, 그 다음에 적게는 최하가 3만원 이상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안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 농사 기농해서 아니면 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라도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내 통장에 진짜 현찰 1,000만원 이상 딱 가지고 있는, 저축해갖고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진짜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농 1, 2년 차, 3년 차까지는 통장에 1년 딱 지나서 연말에 저기 가을 추수 다 끝나고 통장에 현금 딱 1,000만원 이거 모으기, 제가 보기에는 기농 3년 차까지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자재값 비싸죠, 농자재값 비싸죠, 농약값 비싸죠, 인건비 비싸죠. 그 다음에 기농하시는 분들 내 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내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도지를 얻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도지값 주고 나면 거의 돈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가 두 분이서 기농을 해서 만약에 그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 두 사람에서 진짜 빡세게 일을 한다래도 연 매출 5천만 원 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연 매출 5천 원이 된다면 도지비 빼고 그 다음에 농자재값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는 그 뭐 생활비 빼고 이렇게 나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농막에 대해서 약간 좀 차라리 농막을 조금 더 규제를 풀어서 도시민들이 그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조금 해줬으면 정원을 만들고 뭐 초호화 그 주택처럼 전원주택처럼 한다는데 그래봤자 6평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정직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 그 6평의 초호화 주택을 갖다가 만들어 봤자가 얼마나 만들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한번. 응? 이 사람들요, 초호화 주택 해라 말했자, 초호화 주택을 만들어 갖고 그래 봤자 한겨울에, 그 다음에 한여름에 그 뜨거웠을 때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한번 해보라 그래보세요.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냥 진짜 농사철에 잠시 왔다 그냥 가는 거지, 거기서 계속 살으려면 못 살아요. 거기 농촌이 얼마나 진짜 외롭고 힘든 곳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농촌에서 그래도 추억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막 그 재밌었던 그 어린 시절 추억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뭐 500평이나 100평 농지를 사서 거기다 농막 하나 놓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뭐 그분들은 한번 여기 그 기사 나온 거 한번 그걸 좀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자, 여기 보면 신고는 농막, 실제로는 전원주택, 농촌 불법 농막 기승 막 이렇게 났거든요. 여기 농막으로 이렇게 져서 농막을 좀 지었고 뭐 거기 옆에다가 좀 테라스도 좀 이렇게 좀 꾸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 공간에 그 휴게실처럼 그렇게 꾸미고 그런 식으로 해놓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러면 우리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한여름에 진짜 일 해보세요. 정말 개고생이라니까. 개고생인데 이 정도 어떤 휴식, 그 일하다가 약간 저기 커피 한잔 하고 밥 먹고 테라스 좀 만들어 거기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물론 농막 안에 그 한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면, 농막 안에 들어가면 푹푹 찌는데 밖에 그 쉴 수 있는 원두막처럼 그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초호화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보도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농촌 마을에 아담한 건물, 아담하죠. 작으니까 6평인데. 그리고 이런 점을 악용해 농막을 짓겠다고 한 뒤 전원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는 강력히 처벌해야죠. 예. 이런 것들은 처벌해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농막을 짓겠다라고 전원주택처럼 초호화주택 뭐 30평 이렇게 진다.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6평짜리 이동식 농막을 갖다 놓고 그 옆에 쉴 수 있는 공간 원두막처럼 그렇게 조금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오버해서 보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댓글을 한번 볼까요? 댓글에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농막 100개 중 99개는 불법이라고 보면 된다.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고 6평 넘는 곳도 대부분. 업자 짜고 고스톱 치는 놈들 누굴까? 아, 이건 좀 심하게 댓글을 다신 것 같아요. 농막이 100개 중에 99개가 불법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댓글 다는 거, 댓글도 재밌어요. 댓글 봤는데 돈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방송이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고, 원망들 말고 그동안 호화 생활을 했으니까 호화 생활을 그동안 호사 누렸다고 생각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 아니 6평에서 무슨 호화 생활을 하고, 에? 그렇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6평 거기에서 농사 짓다가 잠깐 들어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 농사철에 와서 진짜 일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농막에서 좀 쉬는 건데 무슨 거기서 호화 생활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튼 지난해 우리 농업인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되게 힘들었잖아요. 진짜 특히 그 하해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에서 학교 급식에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그 외에 뭐 채소 농가라든가 그런 데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였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좀 음식점을 이제 택배로 보내는데, 음식점들이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그나마 이제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개인들한테 이제 판매가 택배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납품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어차피 코로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잘 맞춰서 올해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 안 되면 저처럼 이제 인터넷 직거래 열심히 하셔, SNS 열심히 하셔서 직거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 많이 받아가지고 유튜브 교육을 많이 받던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좀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하여튼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 솔바이 농었습니다. 감사합니다.